남이 폰 죽고서 아저씨 앞에 이러고 있기까지 며칠 걸렸을까? 3일 걸렸어.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에서 우준영 역할을 맡은 임시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천우희 씨.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에서 이남희 역을 맡은 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연 씨. 예,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서 지만 역할을 맡은 김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재도 리얼한데 진짜 배우 캐스팅 찰떡이다. 예. 어떻게 이 배우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는지 임시완 씨부터 어떤 점에 이끌려서 이 작품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우선 이 대본을 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희원 형님 김희원 씨. 덕분이었어요. 네. 희원 형이 먼저 저한테 같이 차 한 잔 마시자고 연락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네 좋아요 하고 그날 차를 마시러 나가서 차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는데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했었어요. 하고 그래서 계속 몇 시간 동안 일상적인 얘기를 하시길래 진짜 일상적인 얘기를 하시나 보다 하고 저도 그렇게 하다가 집으로 저 태워주셨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내리기 직전에 이 영화가 있는데 제가 맡으면은 잘 어울릴 것 잘 어울릴 것 같다.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와. 그렇게 해서 대본을 보고 이 대본이 좀 짜임새가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쭈루룩 다 읽었는데 네, 되게 그 인상이 강렬해서 그 기억 때문에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차 마시는 3시간 동안 전혀 그런 얘기 없으시다가 안 하셨어요. 네. 집 앞에 네. 내려주면서 네. 넌지시 얘기를 하고 네, 네. 시나리오를 봤는데 너무 그 흡입력이 있어서 끌렸다라는 얘기인 네, 거죠. 맞아요. 네, 네, 네. 오, 어마어마합니다. 자,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눈빛이 어딘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준영입니다. 자, 임시완 씨 비상선언에서도 사실 서늘한 눈빛 연기로 비행기 안을 정말 혼비백산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요. 준영 어떤 인물이에요? 준영은 상대방의 스마트폰을 주어서 스파이웨어를 깔고 그 해킹을 해서 상대방의 그 아이덴티티를 뺏어오는 역할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단순하게 편협하게 금전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본인의 어떤 취미 생활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한두 차례에 걸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를 거치면서 컬렉팅을 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되게 악해 보이는 눈빛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흥미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접근 자체를 네. 실제로 컴퓨터 관련 학과를 나왔죠? 기계공학부. 기계공학부. 컴퓨터랑은 좀 다르긴 예, 한데. 하지만 또 이제 기계를 네, 예. 기계를 잘 다루는. 굉장히 이제 들고 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운데 네. 사실 이전에 타인은 지옥이다 비상선언에서도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선보여줬는데 네. 이번에는 더 현실에 있을 것 같은 캐릭터라 네. 예, 이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연기하셨나요? 제가 이 준영이를 역할을 하면서 중점을 뒀던 부분은 이 극 전체의 흐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진지한 감정을 배제하고 장난스러운 마음으로만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일관되게 그런 톤앤 매너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게 막 열심히 서늘한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해하는 것보다 뭔가 내가 장난을 치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고 상대방의 정보를 모든 걸 다 캐치를 한 다음에 그 위에서 상대방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 것처럼 장난을 치듯이 그런 톤앤 매너를 가져가면 그것이 더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 섬뜩함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진지한 감정은 철저하게 배제를 배제한다.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두 번째 시대가 소름 돋는 두 얼굴이거든요. 그야말로
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인물이 아닐 수가 없는데 평범함 속에 도사린 그 악,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섬뜩한 우리 임시완 씨의 연기 변신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평범함은 그러면 아까 장난스럽게 좀 했다 그랬는데 평범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연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하셨나요? 특별히 신경 쓴 부분. 계속 감독님이랑 저는 막 아이디어를 막 감독님한테 촬영할 때 말씀드리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웃길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우스꽝스럽게 할까 어찌됐건 이 우준영을 캐릭터를 연기하는 동안에는 이것들이 모든 것이 다 재미있는 취미 생활이니까 본인에겐 장난처럼. 네네네. 예. 그러니까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감독님 이렇게 하면 웃길까요? 저렇게 하면 괜히 뭐 재밌을까요?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런 좀 그 딥해질 수 있는 현장에 있으면 또 딥해질 수 있고 감정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러 더 가벼워지려고 좀 가볍게 찍으려고 노력을 했었죠. 혹시 스마트폰을 실제로 잃어버렸던지 아니면 뭐 개인정보에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있으셨던 적이 있나요? 시완 씨 그런 적 있어요? 오싹했던 기억이라든지.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기억은 없는데요. 그냥 찍으면서 소재다 보니까 좀 깨림칙한 것들은 있죠. 막 스팸 문자, 스팸 광고가 이렇게 온다 오면. 그러면은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어떻게 또 나 어딘가에 흘러 정보가 들어갔을까? 막 이런 걱정들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자, 현장에서 배우들의 호흡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시완 씨. 김희원 씨와는 특히 불안당 이후에 또 오랜만에 만나신 건데. 희원 형은 근데 촬영 동안에 거의 많이 맞추지 못했어요, 호흡을. 그 촬영 동안에 많이 만나긴 했는데 촬영에서 같이 현장에서 맞추기는 어려웠던 게 그게 저를 쫓는 형사고 저는 쫓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피해다 도망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만나는 순간 거의 이야기가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는 건 많이 못했고 하지만 이제 그 극적으로 마주치는 순간도 있을 테기 때문에 분명히 촬영 중에 그럴 때에 저는 또 이제 역시나 이 형의 연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감명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희원 형님 같은 경우는 제가 불안당 때부터 연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대단하고 신기해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그 형님한테 불안당 찍으면서 또 너무 웃긴 씬이 있었는데 그 씬을 보고서 아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찍으신 거예요? 진짜 그 씬 너무 재밌게 봤는데 해서 물어보기까지 하고 그 미생 때도 저는 감명 있게 봤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직접 또 같이 촬영을 하면서 형이 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표정을 이렇게 해볼까 이번에 조명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좀 이렇게 보이는데 한번 조명 앞에 서볼까 좀 더 뒤로 가볼까 이런 고민들을 현장에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늘 희원 형님 연기하시는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감명을 좀 많이 받고요. 그리고 우희 누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장난식으로 했지만 우희 누나는 이제 핸드폰을 해킹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딥해지는 경우들도 많았었는데 그런 감정들이 사실 격정적인 감정들은 저는 좀 휘발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연기할 때 몇 번 하다 보면은 이게 좀 휘발이 돼서 그 진짜 감정을 다시 꺼내기가 사실상 되게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희 누나 같은 경우는 그런 씬이 컷이 좀 여러 번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를 그대로 쭉 끝까지 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희 누나한테 그것도 너무 대단해가지고 누나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또 물어보고. 임시완 씨는 촬영하면서 계속 놀라다가 오셨네요. 저는 사실 이렇게 노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놀라다가요? 네, 놀라다가 두 분의 연기력에 놀라다가 놀라고 왔네요. 네. 그렇죠. 저는 많이 놀랬고 아무튼 저는 촬영 중간에 아무튼 저는 감정이 딥한 감정들은 없었기 때문에
촬영 중간 중간에도 좀 재밌게 놀면서 찍으려고 노력은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준영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인 씨는 두 분 다 처음 호흡을 맞췄죠? 네, 처음이었죠. 네, 어떠셨어요? 처음은 이제 저도 준영이라고 말받는 게 시완 씨 같은 경우는 거의 준영과 싱크로율이 같다고 느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아니 그 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표현이 저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 뭔가 묘한 듯한 느낌이 평소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뭐랄까 평소에도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근데 똑똑하죠. 되게 계산적이고 치밀한데 그게 연기적으로도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노력을 진짜 많이 해요. 이 친구가 아이디어도 진짜 많이 내고 릴렉스돼 있고 편안해 보이는데 막상 딱 하지만 들어가면 그렇죠? 네, 준비를 정말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 일을 대하는 자세 또한 너무 철두철미한 모습에 있어서 저는 사실 좀 놀라기도 했어요. 그리고 많이 좀 보고 배운 점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 상황이 시완이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놀러 오듯이 해야 되니까 저를 막 뒤흔들어 놓는데 그 뒤흔듦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 조합들이 오히려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선배님 같은 경우는 선배님이 굉장히 투박해 보이지만 되게 섬세하세요. 정말 섬세하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성격적인 섬세함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몸태와 손도 되게 고우세요. 자기 관리를 또 워낙 잘하시죠. 손도 엄청 네. 고우세요. 비율 되게 좋아. 네, 섬섬옥수. 비율도 진짜 예. 좋으시고. 그러면 잠깐 실례가 안 된다면 섬섬옥수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김희연 씨? 네, 진짜 손도 엄청 고우시고, 그러니까 이런 섬세함들이 다 녹아져 있다. 그러니까 연기적으로도 선배님한테 되게 현장에서 많이 보고 배운 게 그 예리한 분석력에 좀 많이 감탄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을 근데 이제 은근하게 말씀을 조언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완 씨처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식으로 제안을 주시니까 굉장히 좀 스윗하시기도 하고 맞아요. 예. 네. 이번 작품뿐만 아니라 여러 작품에서 빌런 연기를 너무 잘 해주셔서 그 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별명이 생겼잖아요. 아까 천을 씨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별명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좀 어떤지가 궁금하고 또 초반에는 이번 영화에서 그 대사보다는 표정으로 연기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도 했는데 특별히 연기하시면서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빌런 역할에 대해서 그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작품부터 해서 비상선언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이 작품 3개 정도를 보시고 이제 그 좀 어떤 빌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사실 윤종호 같은 경우는 타인은 지옥이다 같은 경우는 좀 빌런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비상선언과 이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이 두 가지가 이제 확실한 빌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 촬영 공개가 거의 좀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서 하게 돼서 그래서 더 이 빌런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맑은 눈의 광인이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는 생각 드는데 실제의 그 느낌과는 전혀 저는 비슷하지 않고 그 또 이제 제가 선역을 맡고 하면 그 이제 선역에서는 또 진짜 정말 맑은 눈의 광인이 아니라 정말 그냥 선역의 모습 그대로 이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선역할 때도 기대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처음에 표정으로만? 대사 없이 표정으로만 하게 된 것도 감독님이랑 제가 그 말씀 나눠서 제가 아이디어를 좀 냈던 건데 우준영 같은 경우가 조금 되게 치밀한 성격이라서 원래 대본에는 설정에는 우준영이 직접 그 통화를 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본인의 신분, 본인의 정보를 노출하는 걸 최소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아니 요즘에는 그래도 AI가 기술이 발달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음성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역시도 가짜로 만들어내서 본인의 정보를 노출을 최소화시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 감독님이 또 흔쾌히 그거를 그 부분을 제안을 시연시켜 주셔서 그래서 그 덕에 제가 오히려 편했죠. 대본이 좀 약간 대사를 외울 게 많이 줄어들어서 원래 그래서- 그것도 다 했어야 되는데 네네 다 그것도 이제 대사 톤 잡고 막 그렇게 연구를 했었어야 됐는데 네, 어려움보다는 오히려- 편했다라고 지금 네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를 기다리고 계시는 전 세계 190여 개국의 우리 넷플릭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완 씨부터. 네, 2월 17일에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동시 개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매우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것 자체가 뭐 어느 나라 특정 지어서 어느 나라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통틀어서 1인당 한 대씩 보급이 돼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요즘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갖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현실 밀착형 그런 공포감도 많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우희 씨. 네, 2월 17일 공개가 되는데요. 일단 많은 시청자분들이 봐주실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스마트폰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현장감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고편에서도 보시다시피 범인을 알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긴장감이 더 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흥미롭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희연 씨. 190여 개국에서 이게 된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게 OTT라는 이 플랫폼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스마트폰 때문에 생기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누군가 뭐 해킹을 당한다거나 없어진다면 굉장히 충격일 것 같은데 아마 전 세계 분들이 아주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자기 핸드폰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 많이 보죠 정말. 보시다가 떨어뜨리지 마시고 하여튼 재밌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떨어뜨려서 바로 죽더라도 그 액정값이 또 엄청나요. 감독님. 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는 스릴러 영화를 가장 재밌게 보는 방법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월 17일 17시, 2월 17일 오후 5시, 내일 모레 금요일 5시에 남들보다 먼저 좀 누구보다 빠르게 이 영화를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먼저 시청하신 분들도 조금 시간 때문에 나중에 보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좀 정보를 많이 얘기 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